결혼 5년 차.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자는 중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지 않게 된 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 씨. 남편의 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피곤해. 자. 남편은 수진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수진은 손을 거두고 이불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오늘 늦을 거야. 또요? 프로젝트 마감이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도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오는 거 싫어?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마. 남편은 수진을 노려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녁 차려놓기나 해. 알았어? 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수진은 빈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속이 쓰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형수님, 저예요. 시동생의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삼촌, 어쩐 일이에요? 형 출근했어요? 네, 조금 전에요. 시동생은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또 형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수님은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네요. 시동생은 부엌으로 가며 말했어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제가 사올게요. 형수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삼촌. 신경 안 써도. 금방 올게요. 시동생은 달려나갔습니다. 수지는 시동생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날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 수지는 몰랐어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막장 가족한테 시집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수진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청소 이게 뭐야?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 밥은 제대로 챙겨줘? 네, 매일 아침 차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호가 요즘 그렇게 야윈 거야? 죄송해요. 야윈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못 해주니까 미안하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민호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결과가 안 나오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생활비. 이번 달은 100만 원만 줄게. 네. 지난달까지는 150만 원이었어요. 왜? 불만 있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민호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돈 쓸 일이 많대. 며느리가 이해 못 해줘? 네. 시어머니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수진아. 네. 너 일 구한다는 생각하지 마. 알았지? 왜요? 며느리가 돈 벌러 나가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민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하지만 싫으면 이혼해. 응?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라는 거죠? 저녁 7시. 시동생이 김밥을 사들고 왔어요.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형수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동생은 김밥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삼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혹시 우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시동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님, 제가 형한테 말할까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시동생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형이랑 어머니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집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수지는 몰랐어요. 시동생이 나간 뒤 바로 형에게 전화하는 걸. 형, 나야. 왜? 형수님 상태 좀 이상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형이 좀 잘해줘. 형수님 진짜 불쌍해. 알았어. 고맙다. 시동생은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형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밤 10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왔어요. 수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밤 늦으셨는데 배고프시죠? 밥 차려드릴게요. 됐어. 네. 안 드셨잖아요. 먹었다니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움찔했어요. 알겠어요. 남편은 TV를 켰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뭐,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남편이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불만은 아니고,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전? 예전이 언젠데? 남편은 비웃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 본색이 보이더라.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돈은 또 얼마나 쓰는지. 저 돈 안 써요. 어머니한테 생활비 150 받아가면서 안 쓴다고? 그게 집 관리비랑 식비가. 변명 그만해. 남편이 탁자를 쳤습니다. 쿵.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면 됐어. 나 피곤하니까 방해하지 마.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을 꿇고 깨진 컵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워.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수지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카드 결제요. 삑. 죄송한데요. 카드가 정지됐다고 나와요. 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해보시겠어요? 삑삑. 역시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깐만요. 수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카드가 안 돼요. 내가 정지시켰어. 왜요? 너 돈 너무 많이 써. 앞으로 현금만 써.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만으로는 그걸로 충분해. 끊어. 뚝.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카드도 없으면서 왜 줄을 서요? 빨리 비키세요. 수지는 장바구니를 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형수님? 시동생이었습니다. 삼촌,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시동생은 수진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형이 또 뭐라고 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수진은 결국 말했습니다. 카드를 정지시켰대요. 뭐라고요? 앞으로 현금만 쓰래요. 시동생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너무 심하네요. 제가 형한테 말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동생은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삼촌. 시동생이 나간 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주일 후 수진은 남편의 재킷을 세탁소에 맡기려다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더 팰리스 호텔 스위트룸 1박 21만 5천 원.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지난주 금요일. 그날 남편은 회식한다고 했었어요. 수진은 영수증을 가만히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뭐야? 민호 씨, 지난주 금요일에 어디 가셨어요? 회식했다고 했잖아. 배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득득. 수진의 귀가 쫑긋 섰어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회사 동료야. 왜? 그것도 간섭해?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더 팰리스 호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거 부장님이 너무 취하셔서 방 잡아드린 거야. 스위트룸을요? 21만 원이나 하는걸요? 그게 남은 방이었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돈도 안 벌어주면서 쓰는 건 다 따지냐? 그게 아니라 믿음도 없는 주제에 결혼은 왜 했어? 민호 씨,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어? 뚝.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부장님이 취했다고? 그럼 왜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로 냈지? 수지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민호 개인 카드네. 속이 뒤집혔어요. 메스꺼웠죠. 하지만 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일단 모아두자. 3일 후 금요일.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회식이야. 늦을 거야. 또요? 왜? 내가 회식도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저녁 차려놓지 마. 쾅. 남편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문으로 남편이 타고 가는 차를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어. 저녁 7시. 수지는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건물 옆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7시 30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에 매달렸어요. 오빠, 오늘 어디 갈 거예요? 남편은 웃으며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좋은 데 가자. 평소 수진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표정이었죠.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리고 화면이 흔들렸지만
계속 찍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택시를 탔어요. 수진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는 호텔 앞에 섰습니다. 더 팰리스 호텔. 영수증에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남편과 여자는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여자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여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지러웠죠. 하지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손잡은 사진, 허리 감싼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모두 선명했어요. 수지는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수지는 호텔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동생이 집에 왔어요. 형수님 계세요? 응, 삼촌. 들어와요. 시동생은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형수님 많이 안 좋으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네. 좀. 무슨 일 있어요? 시동생은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삼촌, 나 어떡하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민호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시동생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형이? 네. 어제 봤어요.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삼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 잘못 아니에요. 시동생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미친 거예요. 형수님 같은 분이 있는데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시동생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증거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더 모으세요. 확실하게. 그래야 할까요? 당연하죠. 형이 이렇게 형수님한테 못하게 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시동생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 더 모으세요.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라도 내 편이어서. 수지는 처음으로 속을 털어놨어요. 시동생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형수님 편이에요. 시동생이 나간 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삼촌이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시동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형에게 전화하는 걸. 형? 왜? 형수님이. 형 미행한 것 같아요. 뭐? 호텔 들어가는 거 봤대요. 사진도 찍었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X 같은 년이. 형,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고맙다, 준호야. 형, 이번에 잘하면 회사 좀 넣어주실 수 있죠? 그럼. 걱정 마. 형이 알아서 할게. 시동생은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형한테 잘 보이는 게 최고지. 형수님? 미안하지만 난 내가 먼저야. 그날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맞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밥 드실래요? 남편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진아. 네.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너 나 따라왔지? 무슨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누가 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어요. 민호 씨, 내가 뭔데 날 미행해? 내가 뭔데 내 사생활을 침해해? 그게 아니라 사진도 찍었다며? 어디 있어? 내놔. 남편이 수진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막았지만 남편은 가방을 뒤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안 알려줘? 그래.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민호 씨, 증거 다 지워. 알았어? 남편이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놓아요. 다시 한번 날 따라다니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어? 아파요. 남편은 수진을 밀쳤어요.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그래. 남편이 내려다봤어요. 이혼하면 내가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집도 내 명에, 차도 내 명에, 돈도 다 내 거. 넌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알았어?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수지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켜졌어요.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백업돼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혼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두고 봐. 누가 이기나? 다음 날 시동생이 또 집에 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어제 형한테 혼났다면서요? 수지는 놀라 시동생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형이 전화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형수님 걱정돼서 왔어요. 시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팔 보여주세요. 수지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시동생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삼촌. 괜찮지 않아요. 이건 폭행이에요. 시동생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사진 찍으세요. 이것도 증거예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나중에 다 필요해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멍든 팔을 찍었습니다. 시동생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이겨내요. 고마워요, 삼촌. 시동생이 나간 뒤 수지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삼촌만큼은 내 편인 것 같아.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동생은 나가자마자 형에게 또 전화했어요. 형, 나야. 준호. 형수님 팔에 멍 생긴 거 사진 찍었대요. 뭐? 증거 모으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고맙다. 형, 근데 언제쯤? 회사 얘기 좀 해주시려고요? 조금만 기다려. 형수 문제 정리되면 바로 넣어줄게. 알겠습니다, 형. 시동생은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형수님, 미안하지만 난 살아야 해. 형 회사가 얼마나 큰데. 밤 12시. 수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었죠. 남편과 여자, 호텔, 멍든 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내가 미행한 걸 알았지? 수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 삼촌한테만 말했지. 그럼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삼촌이?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삼촌이 그럴 리 없어.
내 편인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을 봤어요. 삼촌과 통화한 시간, 그 직후 남편한테 전화가 온 시간,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럴 수가. 수지는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수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속이 상하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죠.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언가 차가운 게 차올랐어요. 좋아. 다들 날 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진짜 적이 돼줄게. 수지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어서 오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미연이 수진을 맞았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미연 변호사는 수진을 봤어요. 많이 지쳐 보였죠? 증거는 있으세요? 수진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남편과 여자 사진들, 팔에 난 멍 사진. 김미연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멍은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가정폭력이네요.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김미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기본적인 증거는 있어요. 근데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영상, 통화 녹음,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미연 변호사는 메모지에 적었어요. 재산 목록이에요. 남편분이 숨긴 재산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김미연 변호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사장 심부름센터 대표 천공명. 여기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수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네. 지금부터는 절대 남편한테 티내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시동생도 포함인가요? 당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무리 부인 편인 것 같아도 결국 친형제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수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틀 후 수지는 한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천공명이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선했죠. 김미연 변호사님 소개로 왔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수지는 남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미행 좀 부탁드려요.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다요. 알겠습니다. 기간은 2주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천공명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재산도 조회해 주세요. 숨긴 거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통장, 주식 다 조회하면 되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 좀 걸리지만요. 천공명은 수진을 받습니다. 부인, 혹시 통화 녹음 필요하세요? 그것도 돼요? 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 가능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시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조사해 주세요. 무슨 이유로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신했을 것 같아서요.
증거가 필요해요. 천공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수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금이에요.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충분합니다. 천공명은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부인, 힘드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천공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요? 오늘 오후 3시 같은 카페로 오세요. 수지는 카페로 갔습니다. 천공명은 파일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남편과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호텔 로비,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식당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여자 이름은 지혜예요. 26살, 남편분 회사 신입사원이고요. 그렇군요.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총 3채예요. 3채요? 네. 지금 사시는 집 15억, 오피스텔 5억, 아파트 7억. 총 27억이에요. 수지는 놀랐어요. 15억이 아니라 27억이었어? 통장은 5개고요. 총 예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30억이 넘네요. 네. 이혼하시면 절반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 포함하면 더 많고요.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시동생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모습. 이건? 천공명은 조용히 말했어요. 시동생분이 남편분과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천공명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나야. 시동생 목소리였어요. 준호. 남편 목소리였죠. 형수님이 변호사 만났대요. 뭐? 증거 모으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년이 감히. 형,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형수님이 뭐 하는지 다 보고할게요. 고맙다, 준호야. 형이 나중에 회사 자리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형.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녹음기를 멍하니 봤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삼촌도 날 배신했구나. 천공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지는 웃었어요. 차갑게.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 부인,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수지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수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밥 드실래요? 응. 금방 차려드릴게요. 웃으면서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수진을 힐끗 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얌전하지? 시어머니가 왔을 때도.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아, 청소는 했어? 네, 했어요. 그래. 민호 밥은 잘 챙겨주고? 네,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네. 그리고 시동생이 왔을 때. 형수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삼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형이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예전보다 나은 것 같아.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시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포기한 건가? 시동생은 나가자마자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야. 왜? 형수님이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너무 조용해요. 뭔가 포기한 것 같아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래, 겁먹은 거겠지. 잘 됐네. 그런가 봐요. 하지만 시동생은 불안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죠. 수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참자. 그럼 끝이야. 2주일 후 천공명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수지는 김미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완벽해요. 변호사는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외도 증거, 폭행 증거, 재산 목록, 심지어 시동생 배신 증거까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이 남편 생일이거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일에요? 네. 선물 줘야죠.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집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저녁 식사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민호 씨 생일이잖아요. 아, 그러네. 남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응, 고마워. 남편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옆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민호 씨, 왜? 선물 있어요. 선물? 남편은 웃었어요. 뭔데?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혼 소송장이에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 너 진짜 미쳤구나?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아니요. 절반 가져갈 거예요. 뭐?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 씨 재산 목록이에요. 총 30억? 절반이면 15억이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리고 이건 민호 씨가 지혜 씨랑 호텔 가는 사진들이고요. 남편은 사진들을 봤어요. 이건 제 팔에 멍든 사진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밀었을 때, 이건 위자료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었어요. 넌 끝났어.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요? 어떻게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폭행해요? 그럼 증거 더 생기는 거예요. 2년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구야?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신고. 남편이 당황했어요. 가정폭력 신고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수진을 봤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진은 웃었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송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 감히? 네, 했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웠어요. 증거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는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를 폭행했고요. 이것도 증거 있어요. 수진아,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지 마. 응?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늦었어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생활비 깎고 일 못하게 하고 며느리 괴롭힌 것도 다 기록했어요. 수진아, 법정에서 봬요, 어머님.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동생이 왔어요. 형수님, 삼촌도 왔네요.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오해예요. 제가 오해? 뭐가 오해예요? 수진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형, 나야. 준호. 형수님이 변호사 만났대요.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삼촌이 저 챙기는 척하면서 형한테 다 고자질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사 자리 받으려고 저 팔았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동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요? 형수님, 제발. 저 회사 못 들어가면 그게 제 알바예요? 수진은 시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 제출할 거예요. 공모제로요. 형수님, 수진은 문을 열었어요. 나가주세요. 다신 얼굴 보기 싫어요. 시동생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3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민호는 원고 수진과 이혼한다. 재산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할한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1년으로 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법정을 나왔어요. 김미연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인. 대승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남이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수진은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저 멀리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수진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요. 다들 이혼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 모으고 재산 나누고 평범한 과정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통장 정리했어요. 생활비 계산하고 앞으로 얼마나 버텨야 하나 따져보고 낭만적인 거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 해? 솔직히 말하면요. 매일 후회해요. 그냥 참고 살 걸.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쯤 제가 미쳤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 연락 왔었죠. 끊었습니다. 시동생이요? 관심 없어요. 다들 제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깨끗하게. 요즘 제 일상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이력서 넣고 저녁에는 넷플릭스보다 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30대 여자. 근데요. 어제 마트에서 장 보는데 뭘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게 좋더라고요. 결혼했을 땐 뭘 사도 눈치 봤거든요. 이거 사면 시어머니가 뭐라 하려나. 남편이 또 돈 아깝다고 하려나.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졌어요. 외로울 때도 많고요. 명절 때는 친정 가기도 좀 그렇고. 근데 집에 들어올 때 한숨 안 나와요.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혼하면 막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딱 반반. 그게 이혼이더라고요.
평범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혼하라고도 못하고 참으라고도 못하겠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하게 좋은 결과만 있진 않아요. 후회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도요. 다들 그렇게 사나 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극장입니다.